자기 일꾼을 자기 정자로 안 만들고 왜 남의 종의 정자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치, 그치. 잡종 강세라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순종보다 잡종이 능력치가 더 좋은 경우. 자,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아니어도 진화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잡종 강세가 없어도.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가. 왼쪽에는 암컷이 있어요. 일반적인 개미라고 생각해보면 암컷은 DNA를 두 세트로 가지고 있어요. 아빠에서 온 거랑 엄마에서 온 거. 네. 근데 수컷은 반밖에 안 돼요. 두 세트가 아니라 한 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엄마에서 온 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생식이 되냐면 여왕개미가 감수분열이라는 걸 통해서 난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염색체를 23쌍 가지고 있죠. 46개 가지고 있어요. 23개는 엄마한테서 받았고 23개는 아빠한테서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난자나 정자를 만들 때는 얘를 떼서 23개씩만 포장해서 넣어요. 그래야지 다시 23개 만들어서 또 다시 46개가 되죠. 계속 안 늘어나죠. 네. 그거를 원래는 엄마 아빠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배수체라고 하고 반만 가지고 있으면 반수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난자나 정자는 반수체예요. 다른 세포에 비해서 그 DNA를 반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난자가 N이고 정자가 N이죠? 그럼 난자랑 정자가 만나면 N 플러스 N 하면 2N이 되죠. 네. 그럼 2N이 되면 다시 두 세트가 됐으니까 암컷이 돼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암컷의 난자가 정자 없이 새끼를 만들 수 있어요. 유정란에서 깨어나면 암컷이 되고 그렇죠. 무정란에서 무정란이면- 깨어나면 수컷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오, 아 이거 확 가졌네요. 어. 네네네. 닭도 알을 낳잖아요. 수정 없이 알을 낳잖아요. 그렇게 알을 낳을 수가 있어요. 네, 낳는데 새끼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개미 혹은 벌에서도 이런 그 하플로 디플로이드 시스템이 반수 이배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수컷의 정자가 수정에 참여했냐 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컷은 엄마의 난자에서 발생하면 수컷이 된다. 개미의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아, 네네, 우리가 오늘 좋아요. 보는 이베리아 수학개미는 네. 이게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스트럭터 수컷이랑 이베리아 수학개미의 여왕개미랑 교배를 했을 때 무슨 수컷이 나왔죠? 스트럭터 수컷이 나왔어요. 네. 근데 수컷은 무정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요? 근데 스트럭터가 준 거는 정자잖아요. 파란색은 이베리아 수학개미의 염색체, 빨간색은 스트럭터 수학개미의 염색체예요. 네. 그러면 잡종 일꾼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가 만나서 2N 그러니까 유정란에서는 2N이 만들어지는 거죠, 잡종이. 네네네. 네. 그리고 수컷은 아까 말했던 무정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무정란은 난자가 누구한테서 왔어요? 엄마한테서 맞죠. 네. 그러면 N이 파란색이면 밑에 무정란에 있는 수컷 새끼도 파란색이어야 돼요. 그렇지. 알을 파란색 낳았으면- N에서 파란색 N이 나와요. 무정란이니까. 엄마가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수컷 색깔이 바뀌어버렸어요.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암컷에 있던 염색체는 암컷 파란색 염색체는 어디 가고 원래는 무정란이어서 못 들어가야 되는 빨간색 스트럭터의 염색체가 저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 된 거죠. 완전 개판이네요. 그러니까 알에서 박혁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에 지금 정확한 기자가 몰라요. 여기까지 못 이제 근맥을 찾은 거예요. 아. 이제 이거 밝혀내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시스템이 여기 말고도 어디서 있는지 뭐 이런 연구가 시작되겠죠. 지금 현상만 발견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미의 수컷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무정란에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네. 근데 무정란을 만들어내는 엄마는 염색체를 아빠에서 온 거 한 세트, 엄마에서 온 거 한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죠.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컷들을 만들어낼 때 엄마 아빠의 염색체들이 섞여요. 같은 수컷 형제들끼리는 유전자가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엄마 아빠에게서 받은 게 섞여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끼리. 네. 근데 클론 가문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염색체를 받냐면 아빠의 염색체를 받은 거예요. N이 빨간색 N에서 빨간색 N으로 오잖아요. 네. 수컷이 원래는 파란색 N 무정란이면 엄마인 파란색 N에서 파란색 N이 와야 얘는 되는데 와야 되는데. 아빠에게서 오는 이 희한한 시스템인데 엄마는 염색체를 두 세트를 가지고 있지만 아빠는 염색을 한 세트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은 걸 받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원래는 말하자면 이란성 쌍둥이 같은 수컷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일란성 쌍둥이 같은 DNA가 완전히 똑같은 수개미들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수컷이 나왔다는 거는 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 거를 그대로 왔으면 엄마하고 종이 같아야 되는데 아니야. 맞아. 아빠한테 온 거야. 그럼 엄마 거는 어디로 갔냐라는 거지. 이게 요걸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웅성생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말하자면 수컷의 유전자만으로 자식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 약간 처녀생식의 반대 같은 느낌이에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기 전에 난자에서 DNA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난자가 비어있죠. 네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정자가 하나가 들어오면 반만 있겠죠. 그렇죠.
저렇게 되면 2n이 아니라 n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식은 1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1을 빼는 거예요. 뭐에서 뺐는지 모르겠지만 수정을 하고 나서 수정하고 난자의 DNA만 그 엄마 쪽의 DNA만 없애는 그렇지. 게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n이 1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답이 1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1이 나오게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왼쪽 네. 방식은 1 빼기 1 더하기 1을 하는 거고 네. 오른쪽 방식은 1 더하기 1 빼기 1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됐든 최종 결과가 1이 나오게 하는 새로운 방식이 있어야 된다.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이 있어야 우리가 된다.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보고 있으면 너무 복잡하고 도대체 왜 이런 난리 부르스를 피우고 있을까? 맞아. 들잖아요. 네. 자, 이런 게 왜 자연 선택이 됐을까? 자, 제일 처음에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자 기생이었을 거예요. 이베리아 여왕개미의 그 자기 정자를 보관하는 정자 보관함이 있어요. 개미 여왕개미에게는 거기 정자 보관함에서 정자를 꺼내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정자 보관함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종의 정자만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종의 정자도 있지만 옛날에 갈라진 딴 종의 정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자 어떤 정자랑 내 난자를 교배시키냐에 따라서 여왕개미도 만들 수 있고 일개미도 만들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계속 뭔가 여왕개미가 선택할 수 있는 느낌이라 되게 네.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근데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려면 항상 옆 종에서 정자를 얻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진짜 불안한 거거든. 그렇죠. 계속해서 기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자를. 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러면 다른 종을 만들어 버린다. 왜냐면- 수컷을 계속 빌려올 필요 없이 네. 내가 그 수컷을 만들어 버리는 시스템이 진화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슨 정확한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지만 정자를 받아서 정자를 수정해서 뭐 난자의 DNA를 없앤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은 영역이 넓어져요. 그렇지. 이베리아 수학개미의 영역은 스트럭터 수학개미 영역에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정자를 빌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노페리티가 진화를 하게 되면 스스로 옆종의 수컷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칠리아까지 가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걔네가 없어도 되잖아. 이게 더 유리하니까 자연 선택이 된 거죠. 이거의 시작을 보면 네. 시작은 뭐냐? 정자 기생이에요. 어. 애초에 네. 이베리아 수학개미가 정자 기생하는 전략을 진화시켰기 때문에 제노페리티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어지는 다음 질문이 뭐냐면 애초에 정자 기생이 맞아. 왜 진화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자기 일꾼을 자기 정자로 안 만들고 왜 남의 종의 정자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렇지. 두 가지 이유를 제안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잡종 강세라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순종보다 잡종이 능력치가 더 좋은 경우. 노새가 그렇죠. 능력치가 더 좋아요? 노새를 그래서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나 몰랐어요. 노새가 훨씬 어떤 능력치가 좋아요? 지구력, 근지구력 이 일을 오랫동안 잘할 거예요. 안 지치고. 아 진짜? 네, 피지컬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당나귀. 말하고 당나귀를 교배하면 노새가 만들어지는데요. 말이나 당나귀보다 일꾼으로 노동력으로 쓰기에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를 만들겠죠. 마찬가지로 잡종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긴 하지만 근데 너무 가까운 친척은 아닌 애들끼리 교배를 했을 때 유전자들이 뒤섞이면서 더 일을 잘하는 일꾼들, 노새 같은 일개미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 정자를 써서 만든 순종 일개미에 비해서 잡종 일개미가 바이챈스, 우연히 잡종 강세 때문에 노새처럼 일을 더 잘해. 그러면 잡종에 고별한 성향을 부여하는 유전자들이 퍼지겠죠, 집단에. 왜냐면 걔네들이 생식력이 높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엄청 많은 히스토리가 쌓여가지고 제일 적합한 게 나온 게 아닐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네. 똑같은 시간이라도 예를 들어 100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사람에게는 한 3세대 정도잖아요. 네. 근데 개미에게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몇백 세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산다고 하더라도 뭐라 그래야지 생물의 세대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몇백만 년의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 만약에 잡종 강세가 만약에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 현상이 있다면 아마 더 잡종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진화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그게 아니어도 진화할 수 있어요. 뭐죠? 심지어 잡종 강세가 없어도 혹은 잡종의 일꾼들이 순종 일꾼들보다 더 일을 못해도 이 시스템이 진화할 수도 있다는 게 두 번째 가능성이에요. 왜요? 개미의 이 퀸덤의 최대의 문제는 계급이 붕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꾼들이 일을 안 하고 생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쵸. 여왕개미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개미 집단 전체가 굶어 죽겠죠, 새끼들이. 근데 이걸 진화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유전자가 자기 이 유전자가 들어간 그 개체가 암컷이라고 했을 때 그 암컷이 일꾼이 아니라 여왕개미로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유전자가 퍼질 거예요, 안 퍼질까요? 무조건 엄청 퍼지죠. 여왕개미가 된다는 말은 그렇죠.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그 유전자를 복제해서 퍼뜨리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어떤 유전자가 자기가 들어간 암컷은 무조건 일개미로 만든다고 하면 그 유전자는 사라져버리죠. 네. 그 유전자를 퍼뜨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인 이 개미 퀸덤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기적인 유전자. 일을 안 하고 여왕개미가 되게끔 한 유전자가 있으면 퍼지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암 같은 거예요. 아, 그러네. 암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 암세포들이 생기고 암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 할 일 안 하고 무조건 세포 분열해서 증식하는 애들이 퍼지게끔 돼 있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포들 수준에서 나타나는 이런 진화 현상을 암이라고 한다면 개미 군집은 초개체, 슈퍼 오가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개미 하나하나가 마치 세포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세포들은 피부 세포는 피부의 일을 하고 장세포는 그렇죠, 장세포 그렇죠, 일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분열을 한다. 즉 여왕의 꿈을 꾼다. 라고 하면 암이 되는 거. 그렇죠.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그 암적인 존재가 퍼지게 되면 우리도 암 걸려서 죽은 것처럼 개미 퀸덤도 몰락해 버리거든요. 와, 정확한 비유다. 모두가 번식하는 여왕 개미가 되려 한다면 모든 암컷들이 노동력이 부족해진 개미 퀸덤은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이게 개미 퀸덤의 본질적인 문제고 정말 내재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 잡종을 만들어내는 이 희한한 제노페리티 시스템이 네. 개미 퀸덤의 내재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통치 기술이다.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노새는 새끼를 못 나니까. 바로 그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일개미의 생식을 원천 봉쇄하는 아주 완벽한 방법이 있어요. 잡종으로부터 일개미를 만들면 돼요. 아, 그러네. 말과 당나귀를 교섭해서 노새가 나면 일 잘하는데 불임이에요. 오. 그래서 노새를 만들려면 무조건 말이랑 당나귀랑 교배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불임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노새가 노새를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 근데 개미 퀸덤에서는 이게 엄청난 장점인 거예요. 이 일개미가 일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잘할 수 있다 쳐봅시다. 잡종의 일개미가 잘하는데 새끼까지 안 낳아.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해. 계급의 완벽한. 그러니까. 야, 이게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네. 그래서 정자 기생이 개미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는 거예요. 와. 이제 실제로 이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논문이 있습니다. 우와. 제노페리티까지는 안 가고 정자 기생을 네. 통한 잡종 일꾼 계급 형성 그리고 이게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했어요. 자, 이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머리 아픈 거 마지막인데 저 복잡한 그래프가 보이죠? 네. 저기 초록색 왼쪽 아래에 있는 초록색 수컷이 다른 종의 정자예요. 말하자면 스트럭터 개미의 정자예요. 이 좋습니다. 정자가 교배를 하죠. 오른쪽에 암컷, 이베리아 여왕개미고 그 오른쪽 아래 보면 하얀색 수컷은 이베리아의 수컷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가 다 교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칩시다. 네. 이 암컷이 알을 낳죠. 네. 위로 왼쪽 위로 올라갑니다. 교배한 상태의 여왕개미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제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으면 그 중에서 이제 암컷이 나온다고 하면 네. 암컷은 어떤 정자를 교배한 암컷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확률로 나누는 거예요. 네. 일단은 에타라고 써있는 저 방향 위로, 화살표는 위로. 다른 종의 수컷과 수정한 알로부터 나온 잡종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처음에는 이 순종 암컷도 일꾼도 만들고 여왕개미도 만드는 시스템이었다고 가정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반 왜냐면 개미들처럼. 일반 개미처럼. 그랬을 때 일꾼들이 어떻게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잡종 일꾼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결국은 전체 개미들의 생식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 요거를 계속 돌렸을 때 네. 저기 오메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빨간색 3개의 중요한 변수를 칠했는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에타는요, 암컷 중에서요, 잡종 일꾼이 탄생하는 비율입니다. 네. 에타 저기 하나. 그 다음에 오메가는 순종 암컷 중에서 일꾼이 만들어지는 비율이에요. 네. 이는 네. 잡종 일꾼이 순종 일꾼에 비해서 상대적 능력치가 얼마나 되냐. 예를 들면 말하고 노새하고 그렇죠. 비교했을 때 노새의 네. 능력치가 그렇죠. 얼마나 되냐. 정확한 그겁니다. 노새의 능력치가 더 높으면 1 이상인 거고 어. 노새의 능력치가 말보다 더 낮으면 1 이하인 거예요. 네.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오메가예요. 오메가. 왜냐면 오메가는 뭐냐면 순종 암컷이 일꾼이 되는 비율이잖아요. 네. 이베리아 수학개미에서는 저 오메가가 0이 된 거예요. 아예 그 일꾼이 없으니까. 무조건 100% 1 빼기 오메가 밑에 있잖아요. 1 빼기 오메가가 1이 되죠. 100%. 네. 제가 오, 퀸이에요. 퀸. 퀸이네. 네. 다시 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오메가 0이 되면 저 부분의 다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통째로 없어지고 잡종은 일꾼이 되고 순종은 여왕개미가 되는 시스템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E가 1이라고 할 때 잡종 일꾼과 순종 일꾼의 능력치가 똑같아요. 말과 노새의 능력치가 똑같다고 했을 때 네. 오메가가 어떻게 되냐. 네. 그 오메가의 추이가 이 에타의 에타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 음.
당연히 에타가 0이라고 한다면 잡종이 일꾼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오메가 변화가 없겠죠. 네. 근데 에타가 0.4, 그러니까 상당수의 잡종 일꾼이 태어나면 오메가가 0으로 가버려요. 하이브리드를 낳는 게 더 생존에 유리한 거죠. 하이브리드 일꾼과 순종 여왕개미 시스템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 순종에서 일개미가 없어지는 100% 잡종 일꾼의 퀸덤이 구축되는지를 저 세 가지 값을 넣어보면 저런 조건이 초록색 조건에 해당하면 오메가가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잡종 일꾼의 능력치가 2예요. 네. 그럼 순종에 비해서 능력치가 매우 높죠? 네. 그러면 위에 에타가 0.3만 돼도 무조건 오메가가 0으로 수렴합니다. 왜냐면 일꾼이 능력치가 좋기 때문에 그 잡종 일꾼이 만들어지는 비율이 적어도 전체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적 모델링으로 봐도 정자 기생이라고 하는 전략 자체가 이 개미라고 하는 거 어떤 특수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전략인 그러니까. 거예요. 네. 수학적 모델링에도 저게 진화하는 게 나와요. 네.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해서 정자 기생이 시작이 되면 네. 다른 종의 수컷에 의존하는 의존성에서 탈피하고 저기 많은 영토가 있으면 네. 그 의존성만 탈피하면 사실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큰 자연 선택압이 있는데 선택을 받은 게 결국에 제노페리티다. 호랑이가 사자를 낳는. 와, 이게 놀라운. 굉장히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거는 이제 금광에서 캐야 될 금이 너무 많아요. 일단 도대체 다른 종의 수컷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원래 무정란에서 그렇지. 수컷이 나와야 되는데 난자의 DNA로부터 수컷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수컷의 DNA로 수컷을 만들고 있는 희한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 도대체 그런 클로닝이 일어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잡종 암컷은 네. 왜 여왕 개미가 아니라 일꾼으로만 가지? 그렇지. 모델에 보면 저기 오메가 있는 부분을 보면 네. 오메가랑 1 오메가, 즉 두 갈래 길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순종 암컷은 두 갈래 길로 나눠져 있는데 잡종 암컷은 한 갈래예요. 발견을 못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없는 걸까요? 없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오. 지금의 데이터는 많이 수백 개체를 찾았는데 없는 걸 보면 없을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잡종을 만들었을 때 일개미만 만들어지는 경향성이 있다면 왜 그럴까? 그건 왜 그럴까? 아, 세 번째가 이제 잡종과 순종의 생산이 어떻게 조절될까?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왕개미가 우리가 일꾼이 필요해 집단에 제국을 구축해야 될 시기야. 그러면 다른 종의 정자를 써서 일꾼을 만들어내고 지금 우리 생식해야 돼, 이제 번식해야 돼 하면 자기 종의 정자를 쓰면 여왕개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왕개미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특정한 조건은 분명히 일개미를 낳는 것이 유리하고 특정한 조건은 여왕개미를 낳는 것이 유리한데 예전에 뭐 로얄 젤리를 먹이든 얘네들이 뭐 잘 뭐 어떻게 하든 환경적인 요소가 조절했는데 이제는 유전적으로 잡종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면 결국은 정자 선별 메커니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자를 선별하는 거를 뇌 같은 데서 뭐 컨트롤해서 이걸 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엄청난 떡밥이죠. 엄청난 금광이고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거 노벨상 몇 개 나오고 약간 초파리급이나 선충급인데? 그 노벨상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물학 교과서를 약간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와. 느낌이어서. 자, 그다음 마지막 저한테 제일 흥미로운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은 제노페리티가 이제 처음으로 밝혀진 기술이 있잖아요. 얘네만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 말이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가 개미들 DNA를 뽑아보면 얼마나 많이 뽑아봤겠어요. 모든 개미의 DNA를 다 뽑았을 때 제노페리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애가 얼마나 나올지는 지금 사실 추정도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많이 퍼져 있다면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이런 애들이 진화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개미만 그럴까? 곤충만 그럴까? 혹시 종의 핵심은 생식적 격리거든요. A종과 B종이 교배가 안 돼야지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종이라고 규정을 하는 건데 네. 지금은 반대로 갈라졌던 종을 A, B종이 갈라졌는데 격리가 됐는데 굳이 이 B종을 데려고 와가지고 정자를 기생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A종이 B종을 만들어내는. 벌도 궁금해요. 네. 이게 약간 제일 비슷한 게 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주제를 다룬 게 아직 어떤 채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아마 저도 그렇고 이대한 교수님도 그랬지만 종의 기원 이후로 뭔가가 새로 다시 써지는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이. 다윈이 진화를 생명의 나무로 표현해요. 나무의 특징 중 하나가 가지들이 이제 갈라지고 다시 다 안 붙죠. 네. 근데 우리가 육종하고 할 때 접종 같은 걸 해서 새로운 품종 만들어내죠. 맞아, 과일, 맞아. 맛있는 과일 같은 거 만들어낼 때. 그런 일이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저자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이 진핵생물인데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갈라지던 두 개의 가지가 박테리아와 고세균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아케아 가지가 합쳐지면서 서로 독립된 가문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말하자면 초개체 수준에서 세포 수준이 아니라 군집 수준에서
그러한 융합이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명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심오하고 창의적이고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학자들의 눈과 머리를 열게 하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면 순서를 엄청 계속 바꿨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통념에 벗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오늘 너무 좋았어요. 완전 마지막까지 마지막 반전까지. 아마 이 제노 페리티의 발견도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눈을 열게 하면서 새로운 발견들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촉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맞아요. 아 오늘 즐거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